자, 이제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요거 이제 사진을 잘 보면 코는 얼마 닮았고, 그쵸? 네. 쌍꺼풀은 아빠 닮았고요. 쌍꺼풀, 여기 쌍꺼풀 있습니다. 아빠. 머리카락은 아빠 닮은 것 같긴 하네. 아닌가? 생머리인가 이게? 파마한 건가? 이거 모르겠다. 아빠 맞아요. 아, 까만색, 약간 까만색, 그쵸? 네. 색깔. 파마개가 있고. 주근깨는 아빠 닮았네, 또 주근깨는. 그래서 얘가 이제 귀는 엄마 닮은 것 같긴 하네. 약간 귀는 엄마 닮은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의 유전자, 엄마 유전자를 받아서 형질이 발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이. 자, 멘델의 유전 원리는 사람의 유전에도 적용이 된다. 자, 그래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유전되는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한 세대가 길고 자손의 수가 적어. 그러니까 연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세대가 막 뭐 30년, 20년 이러잖아. 20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 네. 자유로운 교배가 불가능해요. 네. 너 결혼해 막 이런 거 안 돼. 특히나 자가교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고, 형질의 종류가 많고 복잡하고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어렵다. 어려운데 그럼 어려우면 포기하냐? 다른 방법이 있다. 그래도 가계도라는 걸 조사합니다. 가계도를 조사하면은 어떤 식으로 유전되어 왔냐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계도 조사가 그 영국의 아무튼 뭐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영국의 그 왕자들 중에 혈우병을 가지는 왕자들이 많이 태어나. 근데 혈우병이라고 하는 거는 피가 잘 응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상처가 나면 피가 나는데 우리는 좀 있으면 멈추잖아. 근데 혈우병인 사람은 잘 안 멈춰요. 혈액 응고 인자가 적어가지고. 다치면 위험하겠네. 네, 다치면 위험한 거예요, 진짜로. 네, 그래서 뭐 빨리 죽기도 하고. 예. 그래. 근데 그 혈우병 유전자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를 이제 가계도 조사를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가계도라고 하는 걸 조사를 합니다. 남자는 보통 네모로 하고요. 여자는 동그라미로 하시고, 요건 결혼을 뜻하고 밑에 있는 건 자손을 뜻하는 거야. 그 특정 형질의 남자 뭐 이렇게 색깔칠해서 표현하거나 그렇습니다. 가계도를 작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이 가계도 분석하는 게 이제 뭐 하여튼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 가계도 분석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일단 열성을 찾는 거예요. 열성 유전자를 찾는 거야. 근데 열성 유전자는 엄마 아빠가 이게 지금 둘 다 쌍꺼풀이지? 쌍꺼풀인데 외꺼풀이 나왔어요. 이런 게 열성이야. 열성 유전자는 갑툭튀야.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애.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왜냐면 아빠 엄마한테서 당연히 여동생은 물려받은 거야, 유전자를. 근데 아빠 엄마한테서 외꺼풀 유전자가 있었겠지. 근데 발현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요, 아빠 엄마한테는. 그러니까 이거 외꺼풀 유전자를 뭐 스몰 a라고 하고 쌍꺼풀 유전자를 라지 a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이랬었던 거야.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은 스몰 a 받은 거고, 누나나 철수는 지금 상태는 몰라요. 라지 a 스몰 a인지 뭔지 몰라. 근데 누나가 결혼을 해봤네. 결혼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철수의 그 뭐 조카가 태어났는데 외꺼풀이죠. 그러면 누나 뭐였던 거야? 외꺼풀 유전자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매형도 외꺼풀 유전자가 있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철수는 아직 몰라. 철수는 결혼해봐야지 알지. 왜냐면 철수가 쌍꺼풀이긴 한데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 얘도 쌍꺼풀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열성 유전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찾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엄마 아빠한테서 없던 형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걔가 열성이 되는 거예요. 열성. 유전자가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도 발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가계도 조사로 이제 연구한다. 통계조사. 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유전자 분포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갖는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 민족은 뭐 머리카락이 까맣고 그쵸, 눈 색깔이 까맣고,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뭐 이런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 통계조사 하는 거고, 쌍둥이 연구는 일란성 쌍둥이는 원래 수정란이 하나였는데 얘가 이게 난할이 거듭될 때 요 어느 순간에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요 어느 순간에. 여기서 여기 되는 건 좀 어렵고요. 사실은 요때 어느 순간 갈라져. 이 세포배나 뭐 이런 데서 갈라져.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성장을 해 나가는 건데 발생하는 건데요. 근데 일단은 첫 그 수정란이 같잖아. 그러면 이거랑 복제해 가지고 다른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둘은 유전자가 같은 거예요. 유전자가 동일합니다. 이 둘. 근데 이란성 쌍둥이는 난자가 두 개가 나온 거고 정자도 각각 다른 정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둘이 달라요. 둘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쌍둥이긴 한데 생김새 달라요. 심지어 뭐 성별도 다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구성이 같기 때문에 어떤 일란성 쌍둥이한테서 비슷한 형질이 나타난다. 그러면 유전자에 의한 결과의 가능성이 큰 거야. 근데 일란성 쌍둥이에서 뭔가 다른 점이 발생한다. 근데 그거는 유전자도 다르고 환경도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는 이제 문제 나오면 이제 이런 형질은 유전자 때문에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이런 형질은 유전보다는 그냥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다. 이런 거를 구분할 때 쌍둥이 연구를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염색체 수나 모양 이런 걸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전병을 진단하거나 DNA를 직접 분석하고 비교하여 유전자 정보를 얻어서 유전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자, 학습 내용 체크.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기 어려운 까닭 한 세대가 너무 길어요. 길고 자손의 수가 적어. 그래서 어쩌다가 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자손이 많으면 그런 게 이제 예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모 조사는 특정 형질을 가진 집안 구성원의 정보를 나타내는 도표를 이용하여 여러 세대에 걸친 유전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가계도 조사. 모모 조사는 특정 형질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조사한다. 통계하는 거죠. 통계조사. 모모 연구는 특정 형질이 유전과 환경 중 어느 요인을 더 많은 영향을 받는지 알아본다. 쌍둥이 연구. 하여튼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달해서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실제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유전자를 분석을 의뢰해. 그래서 이제 누구냐?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젤리나 졸리. 되게 유명한 여자 배우예요. 헐리우드. 근데 뭐 자기 유전자에 유방암이 생길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
근데 자기가 유방암에 걸리질 않았어요. 근데 내가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유전자 분석을 했더니. 그래서 유방 절제 수술을 했어요. 암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희한하죠? 하여튼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예방할 수도 있고,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뭐 암이나 이런 거 되게 유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 그 가족 중에 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 그럼 진짜 조심해야 돼, 자기가. 뭐 위암이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있다. 그럼 나 조심해야 되는 거야. 다행히 없어요. 어? 다행히 없어요. 아, 없어요? 그게 아니고.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지. 사람의 형질. 자, 혀말기. 혀가 많은 게 가능한 사람이 있고 못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본 사람들은 대부분 말던데 선생님은 사실은 못 말아요. 안 돼. 아무리 해도 이렇게. 저는 안 돼요. 안 돼요? 처음 봤는데 안 되는 사람 나 말고.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 쌍꺼풀은 근데 이게 국어가 희한해. 이제 쌍꺼풀 꺼풀이고 이건 왜 까풀이다. 까풀. 이게 표준어인가 봐요. 왜 까풀. 쌍꺼풀 아니고 왜 까풀이야. 왜 까풀이야. 하여튼 이게 열성이고 이게 우성이에요. 우성. 근데 선생님은 요건데 나는 열성이 많더라고. 그 다음에 귀가 요렇게 분리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이렇게 부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또 부착형이야. 네, 열성이야. 다 열성이야. 열성이고 이마는 나는 V자형 같은데 이마는 이렇게 까보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엄지는 또 나는 이거다. 엄지는 우성. 엄지가 이게 구부러지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되네, 다 되네, 그쵸? 이거 진짜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이대로 돼 있어. 이거 안 돼, 이거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이거 왜 안 되냐 그랬는데 이게 안 된대. 안 구부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눈꺼풀 있잖아요. 네. 우성이랑 열성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 피곤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제 네. 친구 그런 사람 있죠, 그쵸 이렇게. 한쪽은 쌍꺼풀과 한쪽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저기가 있나? 그 환경의 영향도 받나? 하여튼 이거는 하여튼 유전적인 영향이야. 지금 이거는 보조개가 있는 게 우성이에요. 보조개가 있는 게. 웃을 때 여기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의 형질 유전이고, 근데 요거는 지금 방금 한 거는 다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야. 상염색체에 유전 형질이 있는 경우에요. 상염색체 있고 성염색체 있는데 이거는 다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에요. 혀말기, 눈꺼풀 모양, 귓불 모양, 이마선 모양들은 멘델 유전 원리에 따라 유전이 되고 요거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열성이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특별히 뭐 불편한 거 사실 없어요. 뭐 목숨에 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혀 말기 불가능해서 약간 발음이 어눌한 것 같기는 해. 선생님이 혀가 내 발음이 안 좋구나 이제 혀 말기가 잘 안 돼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따가 이제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큰 영향을 줘요. 성염색체에 있는 애들 가운데는. 자,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귓불 모양 유전에 대한 가계도이다. 일단 열성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엄마 아빠는 다 분리형이잖아. 분리형. 근데 아이들 두 명이 부착형이지. 그럼 이런 게 가툭 튀고 부착형이 뭐가 되는 거야? 열성이 되는 거야. 열성.
열성은 이제 소문자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몰인 거예요, 얘 둘이. 근데 얘네가 만약에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아니면 남자 여자를 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되면. 그럼 더 복잡해지는데 일단 지금 우리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구나. 이렇게. 이래야지 엄마 아빠는 분리형이면서 아들이 부착형이 나올 수 있죠? 이해 가시죠? 근데 얘네는 몰라요. 얘네는 사실. 왜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되잖아. 아니면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되잖아. 몰라 얘네는. 얘네도 몰라. 얘 둘 다. 얘는 모릅니다. 모른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지. 자, ABO식 혈액형 유전도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에요. 상염색체. 근데 ABO식 혈액형은 좀 특이하게 복대림 유전이라고 하는 애야. 복대림 유전은 보통 유전인자가 두 종류인데 여긴 대림 유전자가 있잖아. 하나, 둘, 세 종류예요. 그래서 유전인자가 3개 이상이면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옆에 써있네요. 복대립은 하나의 형제를 결정하는데 3가지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면은 복대립 유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3종류가 있다라는 거지, 유전자가. 그렇다라고 3개가 한꺼번에 작용하는 건 아니야. 어찌됐건 유전자는 2개가 한 쌍으로 작용하는 거야. 근데 AA 들어갈 때도 있고 AO 들어갈 때도 있고 BO 있고 BB 있고 AB 있고 O 있는데 그러니까 유전자가 A, B, O 이렇게 3가지인 거죠. 3가지. 3가지인데 여기서 우성 열성이 관계가 있어요. A와 B는 얘는 우열이 없어요. 근데 O보다는 얘네가 우성이야. 그러니까 얘는 열성이고 O는 A랑 B는 둘 다 그냥 우성인데 둘끼리는 또 없어요. 둘끼리는. 그래서 뭔 소리냐면 AA 만나면 A형이야. 근데 AO 만나면 O형이 아니라 얘가 열성이니까 A형이야. A형의 종류가 AA 만난 A형이 있고 AO가 있고 이러는 거야. B형은 BB 만나서 B형일 수도 있고 BO 만나서 B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우열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AB형이 되는 거예요.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AB형이라고 따로 이제 우열 관계가 없기 때문에 O형끼리 만나야지만 O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계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려면 BO, AO일 수밖에 없어. 엄마 아빠가. 이해 가시죠? 이렇게 돼야지 AB 나오고 이렇게 되면 A형 나오고 이렇게 되면 B형 나오고 이렇게 되면 O형 나와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AO, BO고 얘는 A형이긴 한데 AO야. AO. 얘는 뭐 O, A, B밖에 없는데 얘는 BO야. BO. BB 아니에요. BB 아닙니다. 가계도 분석을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데 ABO식 혈액형도 상염색체라는 거 아셔야 되고 수열관계 하나만 써놓을게요. 수열관계. 수열을 할 때 뭐 이건 나중에 배워야 되겠지만 AB형은요 A형한테서 받아도 되고 B형한테서 받아도 되고 O형한테서도 받아도 돼요. AB형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수열해도 돼요. 근데 사실 자기 자신 빼고는 좀 소량 수열이에요. 소량 수열. 이거 피를 많이 주는 거는 좀 위험하고요. 소량 수열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A형은 자기 자신이 수혈해도 되고 O형 피를 좀 받아도 돼요. 근데 A, B나 B형이나 그런 사람한테 수혈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혈액이 응고돼. 그래서 죽어. 사람 살리려고 피를 집어넣는데 그 피가 굳어가지고 죽어요. 옛날에는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피를 그냥 주입을 해. 그럼 죽어, 그것 때문에. 혈액이 응고가 돼가지고. 그래서 요런 수혈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O형은 불쌍하게 자기 자신한테밖에 못 받아요. O형. A, B형한테 다 조금씩은 줄 수 있는데 수혈이 될 때 자기 자신한테밖에 못 받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렇게 태어난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형들한테는 아낌없이 주는데 진짜 그래서 그래, 불쌍하죠. 자, 반성유전. 반성유전은 상염색체에 있는 게 아니라 성염색체에 있어요. 성염색체.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습니다. 근데 성염색체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X염색체, Y염색체. 근데 이거는 성염색체 가운데 X염색체에 있는 거예요. X염색체에 있는 거예요. 성염색체 가운데도. 근데 왜 그러냐면 하여튼 그런 거고, 이거 말고 한성유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한성유전. 이거는 Y염색체에 있는 거예요. 근데 Y염색체는 남자만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 유전병 같은 게 나타나거든. 남자만 걸려요. 남자만. 뭐 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꼭 병이 아니어도 한성유전은 남자만 생겨요. 그런 게 있어요. 귀 속 털 증후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귀 속에 털이 나는 거야. 근데 좀 희한해 이게. 귀 속 털 우리나라에 옛날에 하일성 씨가 귀 속 털 증후군이었는데 야구 해설가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KBO 총재도 하시고. 여기 귀에 털 보여? 그쵸? 그러니까 귀 속에서부터 털이 나오는 거야. 희한하죠? 구멍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멍 그 안에 있는 살에서 나오겠지? 이거 봐봐요. 심하다. 그쵸? 귀에 털이 있잖아요. 그쵸? 희한하죠? 요게 이제 한성 유전이야. 근데 그러면은 아들도 귀속털 증후군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Y염색체를 아들한테 물려주거든. 그래서 아빠가 만약에 귀속털 증후군이다. 그러면 아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사실은 뭐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뭐 생명에 큰 지장을 주는 건 아닌데, 반성유전은 X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남자는 XY고 여자는 XX잖아요. 그래서 X염색체가 그 비율이 다르잖아. 남녀한테서 형질이 나타나는 비율이 달라. 그런 걸 반성유전이라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정록생맹과 혈우병이 있습니다. 정록생맹은 적색하고 녹색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신호등도 원래 구별 안 된대. 신호등이 적색, 녹색이잖아. 원래 구별이 안 된대. 근데 그냥 옛날에 우리 학원 다니던 애들 정록생명 있긴 있었어. 남학생이. 그 제가 수학하고 원장님도 아 그래? 네. 그러신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건너니까 그냥 같이 건너는 거래. 예,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별로 안 좋은 거야. 원래 그 적색을 구별하는 그런 유전자가 좀 나중에 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색 구별하는 동물이 별로 없어요. 뭐 사람이 있고 뭐 코끼리 구별하려나? 좀 하여튼 뭐 소 이런 애들은 적색 구별 못한대. 예. 투호사가 그 빨간색으로 뭐 이렇게 유혹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빨간색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색깔은 상관없대. 근데 아무튼 적색을 구별하면은 사는데 유리해요. 뭐 만약에 음식이 제대로 익었나 그런 것도 보일 수 있고, 뭐 과일이 빨갛게 잘 익었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원래 적색을 구별하는 게 더 유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혈우병은 이제 혈우병 걸리면 혈액이 안 멈추는 거죠. 뭐 그런 병이야. 이런 애들은 X염색체 상에 있어요. 근데 다행히 얘네들이 둘 다 X염색체 상에 있으면서 열성 유전이에요. 열성 유전. 그러니까 얘네 둘 다 X염색체 상에 있는데 열성이에요. 열성. 열성이라는 말은 만약에 정상인 애랑 같이 있다. 그러면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인 애랑 같이 있으면 발현 안 됩니다. 자, 정록생명 정상 대립 유전자가 우성이고 정록생명 유전자는 열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정록생명은 X염색체상에 그냥 점을 이렇게 하나 찍을 거야. 그러면 그게 정록생명 유전자다라는 거야. 봐봐, 남자는 두 가지 경우 있어요. XY랑 X-Y. 남자는 근데 X-Y만 정록생명이고 XY는 정상이야. 그럼 남자가 절반이 생명일 것 같지만 근데 생명 유전자 자체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남자가 절반이 생명은 아니에요. 아무튼 생명의 비율이 여자보다는 많아요. 여자보다는. 왜 그러냐면 여자는 XX도 정상이고 XX-도 정상이야. 왜냐면 X-가 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보인자라고 해요. 보인자. 근데 하여튼 정상이야. 보인자여도 정상이야. 근데 여자가 생명이 되려면 X-X- 이렇게 만날 때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자는. 그래서 생명은 여자가 더 빈도가 낮아요. 남자는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 한 개만 있어도 생명이고요. 여자는 두 개 모두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가 있어야지 생명이 되는 겁니다. 비율이 다르다. 봐봐 이제 정록생명은 우리가 여잔데 생명이네? 그럼 이거는 X-X라는 거예요. 남자는 정상이면 무조건 그냥 XY고. 근데 이 남자가 X-Y겠지? 근데 이 X- 유전자를 누구한테서 받았어? 엄마한테서 받는 거, 엄마한테서. Y는 아빠한테서 받잖아,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생명이다. 그럼 아들은 진짜 다 생명이에요.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 다 생명이에요. 왜냐면 아빠한테서는 Y를 받고 엄마한테서 X를 받는데 둘 애가 다 생명 유전자 가지고 있잖아.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생명이야. 근데 얘네들은 왜 생명이 아니냐면 아빠가 딸한테 뭐 줘? X를 줘요. 근데 정상을 준 거야, 정상을. 근데 엄마는 X-를 줄 수밖에 없거든? 얘네들이 생명이 아닌 이유는 아빠 덕분이긴 하죠. 아빠가 정상 유전자를 딸들한테 줬으니까. 그래서 어느 유전자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혈우병도 똑같긴 한데요. 똑같아요, 혈우병도. 혈우병 대립 유전자가 열성이면서 X염색체 상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특이하게 여자 같은 경우에 태아일 때 혈우병인 태아는 사망을 해. 예, 뱃속에서 죽어. 모르겠어요. 왜 죽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차리고 이제 사망해. 여기 근데 여자는 있잖아. 여자는 혈우병이면 심각해. 왜냐면 여자는 그 사춘기 이후로 그 월경 이런 걸 하잖아. 이런 거 하거든. 그럼 혈우병이면 진짜 큰일 나. 피가 안 멈추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차려가지고 죽이는지 모르겠는데 뱃속에서 치사유전이 돼요. 그래서 여자 혈우병인 사람은 없어요, 별로. 거의 어쩌다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나 봐. 근데 성경책에도 나오긴 해. 뭐 여자 혈우병 환자를 예수님이 치료해줬다 뭐 이런 거 있어. 그래서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치사유전이다. 치사유전. 남자는 혈우병인 사람이 있습니다.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 경우 이론적으로 남녀에서 형질이 나타나는 비율이 같습니다. 상은 상. 상염색체는. ABO식 혈액형과 같이 하나의 형질을 표현하는데 3가지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유전을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정록 생명과 같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 남녀에 따라 형질을 나타내는 비율이 다른 유전을 반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셋지요 넘어갈까요? 자, 가계도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사실 차분히 해주시면 좋은데 좀 어려운 문제는 요거대로 하는 게 좋은데 나중에 요런 문제가 나오면 하겠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자 일단은 개념 확인 문제를 1번부터 11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자. 한 세대가 길고 자손수 적고요. 형질이 많고 복잡하다. 자유로운 교배가 불가능하다. 이런 건 다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이고 형질 발현에 환경 영향을 적게 받는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특정 형질이 유전적인 요인인지 환경적인 요인인지 연구하는 방법은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쌍둥이 연구. 그 다음에 3번에 A와 B는 유전자 구성이 같고요. A와 B가 성별이 같을 확률은 100%입니다. 이게 A와 B는 성별 같은 거야. 유전자 구성 똑같기 때문에 A와 B는 옳은 거 고르는 거군요. 1번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A와 B는 이란성 쌍둥이 아니고 일란성 쌍둥이고 요게 이란성 쌍둥이고 유전자 구성 같은 거 아니고요. ABO식 혈액형 같을 확률 100%이다. 그건 아니죠. 답은 1번이고 가계도 조사로 알 수 있는 내용 특정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정 형질의 유전에 관하여 유전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 유전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 이거는 아니고요. 뭐 그런 거는 이제 유전자 구체적인 정보는 뭐 유전자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장래 태어날 자손의 특정 형질이 나타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문제 나오면 풀면 되는데 확률을 계산합니다. 귀지 유전에 관한 거래. 귀지가 젖은 귀지가 있고 마른 귀지가 있나 봐요. 근데 마른 귀지가 지금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야. 마른 귀지가 뭐야? 열성인 거야, 열성. 열성은 소문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A로 쓸게요. 이런 거지. 이해 가세요? 얘는 지금 모르는 거죠, 사실.
젖은 귀지가 열성이다. 마른 귀지가 열성이고, 얘는 마른 귀지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어야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4번 자식한테 물려주죠. 2는 순종 아니고요. 3은 잡종임이 확실하다. 아닙니다. 3은 라지에일 수도 있고 라지에 스몰에일 수도 있죠. 4는 2에게서 대립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우성 대립 유전자. 그건 모르죠 이게. 아 열성이죠 열성. 라지에 스몰에일 왔기 때문에 열성이죠. 대립 우성이 아니라 열성. 그 다음에 6번에 ABO식 혈액형 표현형은 A, B, O 이렇게 4가지 형이고 유전자형은 6가지라 되어 있는데 유전자형은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A가 아니구나. O 그 다음에 A, B, O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맞아요. 상염색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혈액형 대립 유전자를 3개 갖는다. 이거 중에 2개만 갖지. A, B, O 중에 2개만 갖죠. A, B 사이에 우열 관계가 없어요. 7번에 귓불 모양에 관한 거다. 엄마 아빠가 다 뭐야? 분리형인데 부착형이 태어났죠? 부착형이 열성이죠, 열성. 열성은 이제 스몰 a로 표시하겠습니다. 얘도 열성이죠? 그럼 얘도 이런 거지. 자, 귓불 모양은 부착형 열성이다. 귓불 모양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따져보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배운 거대로 하면은 상염색체 있다는 거 알고는 있으니까 2번은 맞는 거고요. 가와 나의 귓불 모양 유전자형이 같다. 가와 나 같네요. 귓불 모양 형질은 맨날 유전 원리에 따라 유전되는 거 맞고 가와 나 사이에 둘째가 태어날 때 아이의 분리형 확률은 3분의 2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와 다 사이네. 자, 잘 봐. 요렇게면은 분리형. 요렇게면 분리형. 요렇게면 분리형. 분배 법칙 쓰는 거죠, 지금. 이러면 부착형. 요렇게 됩니다. 근데 분리형이 태어날 확률은 4분의 3이죠. 전체 4분의 3이다. 5번 답이고요. 자, 2의 대립 유전자 5를 갖는다. 가져야지. 얘가 B5여야지 A형이 태어나죠. 이 A형은 A5고, 이제 5고. 그 다음에 3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은 순종이다. 이거는 이제 얘밖에 없으니까 잡종. A5. 4랑 5 사이에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A형일 확률 50%이다. 50%죠. 얘는 생식세포가 5밖에 안 나오고 얘는 생식세포가 A 아니면 5인데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거니까 50%죠. A형이 태어날 확률은. 답 3번이고요. 자, 9번에 가와 나의 염색체 수는 같다. 좀 잘 보시면은 같은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잘못된 거 없어요. 같고 가는 남자고 나는 여자다. 맞아요. 얘가 X, Y, 얘는 XX. 그 다음에 3번에 가는 난자 Y를 가진 정자와 수정하여 태어났다. 맞죠? 예, Y를 가진 정자랑 수정한 거 맞고 유전자가 A에 있는 형질은 남녀에게 같은 비율로 나타난다. 아니지. 반성유전. 예, 4번 답이고요. B형에 있는 거는 이제 B에 있는 거는 남자가 태어나는 거죠. 남자에게서만. Y 염색체니까.
정록 생명 유전의 특징을 옳지 않은 것은 반성 유전이 맞고 엑소մ 태상이 맞고요. 열성 맞고요. 이거 아닙니다. 이건 맞아요. 아빠가 생명이면 엄마가 만약에 정상 유전자를 물려줘요, 딸한테. 그럼 정상이지, 정상. 정상인데 보인자라고 하는 거죠. 11번에 그래도 이제 우리는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은 열성이다 이런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근데 얘가 이게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있어야 되고 보인자여야 되고. 정상. 요거는 보인자. 이건 아빠가 이제 X 다시 염색체를 다 주니까 딸들한테. 자, 1의 정록 생명 대립 유전자는 3에게 전달되었다. 아니죠. Y를 물려준 거니까. 2는 보인자다. 보인자네. 자, 4는 정록 생명 대립 유전자를 1개 갖고 있다. 2개. 5는 정록 생명 대립 유전자를 아들에게만 물려준다. 5는 아니지 뭐 아들한테 정상 유전자 물려줄 수도 있죠.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5번에 6은 2에게서 정상 대립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예. 맞지? 예. 정상 대립 유전자 2한테서 온 거죠. 되죠. 실력 방어는 다음에 하고요.